한국을 향해 행패를 부렸던 이란의 행동, 그 이면에는 한국에 묶인 이란의 엄청난 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에 당하기만 했던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바로 이란의 약점인 동결 자금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이란은 어떤 돈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이란은 한국을 향해 무릎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죠. 대체 한국의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야기하겠다. 이란 외무장관인 후세인 나미를 압둘라이언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나서며 그동안 답답했던 이란과 미국 두 국가 사이의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죠. 이란과 미국이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핵 합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년 핵 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분노한 이란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두 국가는 냉랭한 사이를 유지했죠. 이란은 과거 이란 제국 시절부터 미국과 좋지 않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제압하기 위해 이란 주변 국가를 포섭 군사기지를 세우며 이란을 압박하기에 이르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란인들과 항일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개발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미국의 무게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진 못했기에 이란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원했죠. 자연스럽게 이란이 관심을 보인 것은 핵무기였습니다. 미국 몰래 하는 핵 개발을 추진하며 미국의 감시를 피해 실험을 진행했죠. 하지만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 핵 개발을 눈치채고 이에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 경제 제재가 들어가자 이란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20회의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맺은 경제제재 해제의 협정입니다. 13차에 걸친 실무 협상 끝에 겨우 타결된 것으로 이란은 앞으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했죠. 모든 것이 끝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은 협의 이후에도 새로운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는 핵 개발 관련한 제재의 해제와는 별개로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을 내세웠죠. 이런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을 내려놓기로 약속한 협의를 미국이 바로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일하는 미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 강력한 반미 국가로 남았죠. 대화할 일이 있어도 유럽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런 일환을 곱게 위해줄 필요가 없었죠. 미국은 제재를 계속해서 가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인 트럼프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란이 호락호락하게 굴복하지 않자 트럼프는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요. 바로 이란의 국영은행과 국부펀드를 제재하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한 것입니다. 이란의 자금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한국은행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에 묻거든 이란의 엄청난 돈이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죠. 한국은 이란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란과 주요 교역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왔죠. 이 한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한 것도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간섭하면서 이란에도 70억 달러가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한화로 약 8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란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돈인데요. 이 돈이 없으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미국은 요지부동으로 동결을 풀어줄 수 없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이란은 한국을 상대로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그게 한국의 연합포 사건이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개미호를 납치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항에 억류되어 한국 선원들이 장기간 옹주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런 정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뒤에는 이런 정부의 입김이 다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죠. 결국 오랜 협상 끝에 혁명수비대에 납부된 우리 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납치 배경에는 한국을 협박해 동결된 자금을 풀려는 이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명백했죠. 나포에 이어 일하는 한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한국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목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였지만 실은 한국을 협박해 동결 자금을 받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동결 자금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향해 한국은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죠. 사실 한국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끼어든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이들 사이에 끼어 한국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라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한 번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이 동결 자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인데요. 8조에 가까운 금액을 한국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단연간의 경제 제재를 받아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핵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동결 자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하는 유럽엔 분담금조차 낼 돈이 없어 연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 자금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정도였는데요.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 약 222억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죠. 이번 대납은 이란이 한국 정부에게 사정한 끝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여기서 미국이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식적으로는 동결 문제에 대해 미국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과하지만 우회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한국을 떠올린 것이죠. 지자를 대상으로 후견인이 금지산자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듯이 한국이 일하는 대신에 8조에 가까운 금액의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었죠. 현재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이란 고위 관계자와 한국 관료들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제안 덕분에 한국이 팔라는 돈을 손쉽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돈을 한국이 관리하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드러내며 이럴 수 없다며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핵 합의를 둘러싼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체결해야 할 청구서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한국과 소송 끝에 한국 정부로부터 73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이란 고위 가문인 다야닉과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란 역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죠. 다야닉가는 2010년 한국 기업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매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타이완, 이것은 국제중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수합병의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국제 분쟁을 판결하는 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은 다이아니가에게 73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한국은 이란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로 지불하는 배상금도 이란에게 유익이 되는 행위라 판데다 미국은 이조차도 이란에게 갈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이 8조 원을 관리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한국으로부터 7만 3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란과의 거래가 전부 동결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 관련은 대리자인 한국이 다이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하자도 없기 때문이죠. 태연이 가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부에 압박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 가는 이란의 오래된 명문가로 아무리 이란 정부라고 해도 다이아니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협박에 꼼짝없이 이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루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한국에게 겁없이 행패를 부렸다가 8조라는 돈을 한국에게 자발적으로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분을 사귀지 못했다고 하죠. 이란은 결국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며 제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권리라면 이란의 제한적인 돈 사용을 허락해줄기에 한국은 거리낄 것이 없는 형국입니다. 그동안의 수모를 갚게 된 한국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철저히 갚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